안녕하세요. 오늘 철야노동자는 투표에 담긴 결의가 핵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만도노조가 지난 1월 20일 통합을 제안했죠. 그리고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도 단일 노조 지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자.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공동 실천과 공동 투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겠다고 했죠. 결국 만도노조는 금속 전환 총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표에 담긴 결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이 중요한데 우리는 만도노조의 통합 제안을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지난 14년의 성찰로 이해합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은 만도노조에 대해서 공들이고 길들이는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서 교섭의 주도권을 쥐었던 겁니다. 실제로 다수 노조인 만도노조는 교섭의 대표 선수였던 겁니다. 만도 지부도 교섭을 했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만도 노조에 제출된 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사측은 만도 노조를 향해서는 맞불놓기와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막았습니다. 한편 만도 지부는 월급제 본질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한 2015년에서 16년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죠.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 과정 및 상표권 순수를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 돌파하지 못한 소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측이 기업 울타리에 만도 노조를 가둔 것은 투쟁이라는 무기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결국 투쟁이라는 무기를 빼앗기고 이것이 빼앗기자 사측이 교섭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결국은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겁니다. 투쟁이라는 무기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결의는 실제로 총회였죠.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위기에 빠진 노동조합을 구해낸 그 주역이 바로 조합원 동지들이었던 겁니다. 98년에 공권력 침탈로 노동조합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조합원 동지들은 쟁여행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노동조합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기업노조 설립 후 첫 쟁여행위 찬반 투표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사측을 궁지에 몰았죠. 만도노조의 통합 제안 후 금속 전환 총회를 결정한 것이야말로 조합원 동지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사측과 당당히 맞서겠다는 뜻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결의로서의 총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해석합니다. 이 통합은 그러면 과연 왜 하는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측에 맞서기 위해서다. 그러면 사측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소수를 다수가 받아들이면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집단적 결의가 필요하다. 다수의 집단적 결의.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사측이 기업 울타리에 가둔 것에 대한 탈피로부터 시작한다. 결국은 이것은 민주노총이고 금속노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수가 금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통합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수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결의를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측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측은 직장 폐쇄 후 만도 노조를 만들면서 집단적 결의가 아니라 개별적 회유를 통해서, 개별적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집단적 결의로 기업 노조를 극복하자라고 모여진다면 사측으로서는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은 오직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고, 이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가 제대로 발동해야 혁신이 되고 통합이 될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복수노조 체제는 무엇이다라고 묻는다면 저는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사측에 빼앗긴 체제다라고 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이러면 사측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입을 틀어막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현장의 목소리는 잠재워지겠죠.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사측은 집행부만 관리하면 되니까 사측은 손쉬워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외주와 희망퇴직은 물론 전환 배치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사측이 주도권을 쥡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는 귀를 쫑긋해도 흔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뜻은 불합리한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해도 사측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혹시 사측이 이걸 문제를 삼을 때 노동조합이라는 버팀목에 기댈 권리를 말합니다.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도 역시 통합의 목표여야 한다. 2022년과 23년에 만도노조 역사상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죠. 사측이 직장 폐쇄 이후 개인 홍보물을 금지합니다. 개인 홍보물을 금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기계의 노동조합 시절에 전직 위원장이었던 황성근 동지랑 그 다음에 정병록 전 지부장 동지의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측 바로 항의했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두 동지들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5명의 동지들이 이름을 밝히고 홍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2023년입니다. 이때 사측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기도 했죠. 지금은 현장의 힘 동지들이 홍보의 자유를 넓혔습니다. 통합은 이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대폭 확대된 국면을 열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득권 내려놓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측이 가장 싫어합니다. 만도노조가, 기업노조가 다시 산별노조로 간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를 한다. 이 방식이 가장 사측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는 쉽죠.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집행부 중 또 핵심은 임원 아닙니까? 임원을 관리하기는 쉽지만 조합원 전체의 총의를 상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만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던 2024년 체결 찬반 투표에서 요건 오류가 있습니다. 체결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투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투쟁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은 그에 맞게 더 높은 요구를 내걸고 그 결과 과반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다수노조가 어려운 길을 걷는 지금 소수노조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겠죠. 금속 전환총회는 사측에 맞서는 투쟁입니다. 그냥 투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마다 않고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